자, 조승현의 과학 토픽 이어갑니다. 과학 스토리텔러 웹진 인저리타임의 조승현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지난주였습니다. 6월 7일 금요일 하루 동안에 우주 탐사 역사에 기록될 만한 3건의 이벤트가 연달아 있었다고요. 예,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예, 스페이스X 스타쉽 아시죠? 네. 4차 시험 비행이 있었는데 마침내 성공했고요. 오. 예, 또 보잉사의 신개념 우주선 스타라이너라고 네. 이 스타라이너가 이제 우주 비행사 2명을 국제 정거장에 보내는데 역시 성공했습니다. 앞선 2차례 실패가 있었거든요. 네. 또 중국의 그 달 탐사선 창어 6호 있지 않습니까? 네. 6월 1일 날 이제 달 뒷면에 착륙했다고 많이 중계되고 보도됐었죠. 이 달 탐사선에는 착륙선이 있습니다. 네. 착륙선이 샘플을 채취해요. 그래서 또 거기에 상승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착륙선이 전체가 이제 올라올 수도 있고 일부만 올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센드라고 해서 상승 모듈이 있는데 거기에 실어서 샘플을 그러면 그 위에 궤도선하고 도킹을 해야 되겠죠. 네. 도킹을 해서 그걸 이제 지구에 가져오는데 일단 도킹을 해서 넘기는데 성공했다. 성공했다. 이것도 큰 성과거든요. 그렇죠. 예, 이 세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러 시간을 맞춘 건지 이 굵직한 우주 탐사 이벤트가 지난주 하루에 펼쳐진 거잖아요. 아무래도 가장 눈길이 가는 건 스페이스X의 스타쉽 4차 시험 비행인데 마침내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2차 시험 비행을 이 시간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비행 시간 8분 만에 우주선이 폭발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잖아요. 그래도 새롭게 적용한 분리 방식이 성공을 해서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3전 4기 끝에 비행을 마치고 지구에 귀환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시험 비행의 내용과 의미 먼저 좀 짚어주시죠. 예, 그 이번 스타쉽의 4차 비행의 목표가 이제 두 가지인데 그 스타쉽이라는 큰 이제 우주선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밑에 추진체 그렇죠. 그걸 이제 부스트라고도 얘기하는데 네. 그게 고유 명사로는 슈퍼 헤비 로켓이거든요. 그 슈퍼 헤비 로켓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이고 네. 이제 아폴로의 2배라는 거 아닙니까? 아폴로를 올린 세턴 5 로켓의 2배 가량의 출력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72m나 됩니다. 길이가 72m. 예, 직경은 9m고. 와. 그 위에 이제 스타쉽 우주선 스타쉽이 네. 이제 얹혀 있는 겁니다. 2단으로. 네, 그죠? 그렇죠. 그리고 1단은 로켓이고 2단은 우주선이고 우주선 자체도 로켓 기능을 갖고 있죠. 뒤에 이제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아까 두 가지 목표 중에 하나는 로켓을 그 스페이스X의 특기가 재사용이잖아요. 네. 이걸 올려서 궤도까지 스타쉽을 올려 보낸 다음에 자기는 그냥 떨어져서 폭파되는 게 아니라 다시 내려와서 연착륙을 한다는 거죠. 안 부서지고. 네. 그게 이제 이번에 성공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 우주선도 재사용하려고 하거든요. 네. 우주선도 올라갔다가 자기 궤도까지 갔다가 내려오면서 그 고열에 견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타일 그 방열 타일도 붙이고 그랬잖아요. 보통 보면 네. 그 온도가 무지막지한데 저번에는 그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폭파됐어요. 2차 3차 때도.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견디고 연착륙을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 본사가 아니라 네. 바다. 아, 바다에 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부스트는 멕시코만 대충 어디 지점을 정했죠. 네. 거기에 떨어졌고 그리고 연착륙을 했고 동체 스타쉽도 인도양에 정해진 곳에 떨어졌는데 이걸 이제 뭐 전문용어로 플래시다운이라 한다. 플래시다운. 예, 바다에 연착륙한다. 네. 플래시다운이라고 한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두 가지를 목표를 이룸으로 인해 가지고 부스트인 슈퍼 헤비 로켓과 우주선
스타쉽을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거죠. 네. 지금까지는 우주 발사체, 그러니까 로켓이 일회용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네. 재사용해서 우주 비행의 비용을 낮춘다는 거, 이게 스타쉽 프로젝트의 요체인데 이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우주선 스타쉽 최대 100명이 탑승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상 최대, 최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죠. 스타쉽 우주선에 대해서도 좀 더 소개해 주시죠. 예,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제 2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체를 스타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맞아요. 예, 전체를 스타쉽이라고 부르고 밑에는 부스터, 슈퍼헤비, 슈퍼헤비. 위에는 로켓, 우주선 스타쉽 음. 이렇게 부르는데 전체 길이가 72 플러스 50 해서 122m. 122m. 예, 총 중량은 3,600톤. 예. 야, 근데 엄청 크네요. 예, 초대행 우주선이죠. 예. 근데 추진력은 슈퍼 헤비에는 75톤짜리 네. 33개가 달렸죠. 예. 아. 우주선 스타쉽에도 6개가 엔진이 붙어 와, 있습니다. 엔진만 해도 엄청 예. 많네요. 예. 그래서 슈퍼 헤비 부스트는 아폴로 11호 로켓 세튼 5보다 추력이 2배 더 강력하다. 힘이 2배 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밀어 올리는 힘이죠. 음. 페이로드 하면 흔히 이제 화물을 가리키는데 네. 화물은 100톤에서 150톤, 사람은 100명. 100명. 이렇게. 현재 이 부스트는 저궤도까지 수송할 수 있다. 이제 우주 위성 궤도가 이제 네. 저궤도 있고 중궤도 있고 고궤도가 있는데 저궤도 200km에서 2,000km 구간을 네. 흔히 저궤도. 저궤도라고 합니다. 네. 저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우주선 발사 영상을 봤는데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장관이었는데 이번 4차 시험 비행이 성공하기까지 아슬아슬한 장면도 있었다면서요. 이번 비행의 하이라이트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저도 이 원고 준비하면서 봤거든요. 몇 분 같이 봤습니다. 봤군요. 몇 분 봤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그 뭐 한 2초 전에 이게 이그니션 이런 말 나오잖아요. 카운트다운 하다가 네. 엔진에 불을 붙입니다. 그럼 한 2초 있다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때는 33개가 다 켜지더라고요. 오. 근데 한 2초쯤 후에 한 개가 다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조금 약간 이번에도 뭐 실패인가 뭐 이런 이제 약간 불안 조짐이 있었는데 네. 이제 무사히 그 맥스 Q 도달하면 되게 그 말해 주거든요. 이제 중계하는 사람이 이게 동체의 압력이 최대가 되는 그 지점을 맥스 Q 지점 보통 1분 후에 이게 무사히 도달했고 2분 57초 후에 상공 75km에서 네. 75km. 예, 일단 분리 전에 이제 그 핫 스테이징이라는 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1단 로켓에 엔진이 꺼지고 2단 로켓에 불이 붙는데 원래 네. 네. 그러면 그 순간적으로 약간 가속도에 손실이 생기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분리 직전에 2단에부터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럼 가속도를 최대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잃어버리는 거 이제 없이. 잃어버린 거 없이. 그걸 이제 핫 스테이징인데 핫 스테이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네. 곧바로 단이 이제 분리됐죠. 그리고 슈퍼 헤비는 이제 분리 후에도 우리가 카메라가 동체에 우주선에 달려 있기 때문에 밑에 그 부스트는 그냥 떨어지는 줄 알지만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위에 우주선은 올라가고 그 연료통은 보통 떨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얘들도 올라가고 있군요. 관성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수십 킬로 올라간대요. 네.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떨어지는 목적지가 있으니까 네. 멕시코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내기 위한 계산에 의해 가지고 또 관성 플러스 16개인가 이게 아직 켜져 가지고 한참 동안 켜져 가지고 엔진이 작동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일정 기간 자유낙하하고 그다음 한참 내려오다가 다시 속도를 줄이기 위한 점화를 해서 무사히 이제 그 플래시 다운을 했는데 네. 8분 만에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부스트가 슈퍼 헤비가 다시 무사히 돌아오는 거는. 근데 이거는 크게 뭐 아슬아슬한 장면은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스타쉽이 이제 궤도까지는 올라갔는데 네. 40분부터 재진입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막
그 플라즈마라고 이제 이게 거의 자유낙하를 하면 그 유성이 타듯이 이 비행체도 열을 받아서 네. 타기 십상이죠. 네. 그러니까 타일을 붙이고 뭐 이래 가지고 그걸 막는데 한계가 있었든지 지난 3차 비행 때는 폭발했거든요. 네. 이번에는 거기 플립이라고 뭐 방향타 이게 떨어져 나가고 뭐 불에 타서 그다음에 그 꼬리 날개도 뭐 손상이 되고 그 근처에 카메라가 있었는데 카메라 불 붙은 뭐 잔해 파편이 렌즈를 때렸는지 렌즈가 거민이 가고 카메라 렌즈가요?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한참 한 20분쯤 지났는데 다시 작동을 하면서 그 플립이 방향타 역할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자세를 바로 잡고 네. 이제 수직으로 착륙되는 그런 장면이 해발 10km쯤에서부터 이제 자세 잡더니 정상적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졌군요. 떨어지고 그 또 엔진도 가동하고 예 그렇게 해서 1시간 6분 가량이었는데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흥미진진한 드라마였습니다. 네, 그야말로 블록버스터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시리즈 첫 편이 개봉을 한 셈이고요. 후속작들도 속속이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앞으로 몇 차례 더 이제 할 텐데 내년 9월까지 아마도 이걸 지금 그 문제는 방열 타일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온전치 않다. 많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하는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더 강력한 부스트를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대량으로 실어 날라야 되니까. 네. 또 이번에는 저궤도만 갔지만은 다음 달이나 화성 가려면은 이보다 훨씬 강력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강력하게 하는 우선 1단계로는 달까지 갈 수 있는 부스트를 지금은 실제로 짐이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짐을 화물을 뭐 150톤 100톤에서 150톤을 진짜 실었다고 가정하고 지금도 그런 능력이라고는 하지만은 실제로 짐을 싣고 갈 수 있는 추력을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핫스테이징 그 점화하는 과정을 핫스테이징이라 하는데 그 동체가 있어요. 핫스테이지라고 그걸 분리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10톤 가량이 났던데요. 그 자체만으로도 무겁군요. 너무 무거우니까 네. 이런 분리 한 과정이 더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핫스테이징을 하고 나서는 필요가 없고 무게만 있으니까 이제 버렸는데 이제 이걸 결합해 좀 더 가볍게 하고 이 과정이 필요 없게끔 하는 부스트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해설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핫스테이징을 한 요 기기를 더 가볍게 하면서 요 분리할 필요가 없는 것도 우리의 이제 다음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더 효율적이면서 더 강력한 부스트와 스타쉽을 만드는 이 과정이 이제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1차적으로는 2026년 9월에 이제 아르테미스 3호 미션이 그 나사가 달에 인간을 내려보내서 기지를 건설하는 건데 네. 그 미션 수행자로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선정이 이미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달까지 갈 수 있는 그 성능을 테스트하는데 아마 매진하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본인이 스페이스X의 그 CEO 일론 머스크가 2029년까지 화성에 스타쉽을 사람을 싣고 스타쉽을 보낸다고 했거든요. 화성으로? 예. 이것도 지금 5년 남았습니까? 네. 이제 그 계획이 이번에 성공으로 탄력을 받은 거죠. 예. 그 2년 안에 달에 가고요. 예. 자, 5년 정도 안에 화성에 예. 가는군요. 예. 그러니까 그 이는 어디까지는 계획인데 그러니까요. 2026년과 2029년에 달에 가고 화성에 가는 게 네. 스타쉽이 이뤄낼 수 있을까? 일단은 계획이다 말이죠. 네. 그러나 이번 성공으로 탄력을 받은 것만은 틀림없다. 가능성을 확 높인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뭐 이 의미라는 게 여기 연관돼 있는데 네.
머스크가 자평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트위터에 글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Today was a great day for the future of humanity as a spacefaring civilization. 번역을 해보자면은 오늘은 우주를 여행하는 문명으로서의 인류의 미래를 위한 위대한 날이었다. 그러니까 humanity as a spacefaring civilization은 네. 간단히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우주를 여행하는 인간, 호모 스페이션스. 호모 스페이션스. 네. 이거는 그러면 대표님께서 만든 단어입니까? 제가 장명을 했습니다. 호모 스페이션스. 네. 오. 이게 더 명확한 것 같은데. 우주를 여행하는 인간 호모 스페이션스를 향한 위대한 하루였다. 뭐 이런 날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은 것 같다. 네, 호모 스페이션스. 굉장히 함축적이면서 여러 의미가 있는 단어 같습니다. 자, 그야말로 본격적인 우주 시대가 열리는 분위기인데 호모 스페이션스라 바야흐로 이 인류 문명이 또 다른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X의 스타쉽 4차 시험 비행 지난주에 메인 이벤트였고요. 다른 두 개의 이벤트도 짧게 좀 살펴보죠. 보잉의 스타라이너 역시 두 번의 실패를 딛고 성공적으로 비행을 마쳤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스페이스X 때문에 조금 묻혔나요? 많이 묻혔습니다. 많이 묻혔어요. 이것도 좀 뭐 크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스타라이너가 이제 별 할 때 STAR 라이너, LINER, 라이너는 어떤 일정한 궤도 셔틀을 하고 좀 비슷한 의미인데 지구 저궤도에 만약 위성이 있거나 뭐 크게 큰 우주 정거장 같은 게 있으면 저기까지 지구에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그러니까 그 일종의 여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구에서 막 멀리 화성까지 달까지는 아니라도 아니 뭐 우주 정거장까지 좀 가자. 그러면 무슨 비행기가 필요할 텐데 그런 비행기라는 거죠. 신개념 비행기라는 거죠. 이 스타라이너가 이게 이제 보잉이 독자적으로 개발했지만 이제 계약에 의해 가지고 나사가 일종의 계약을 하고 서로 우리가 이런 업무를 하는데 당신들이 책임지고 개발해도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나사에는 상용 크루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이 저궤도에 우주 비행사를 수시로 올려 보낼 일이 있다. 왔다 갔다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럴 때 쓰는 비행기를 개발한 거죠. 네. 예.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쉽게 만만치 않아서 두 번 실패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2019년하고 2022년 두 번 실패했는데 이번에 성공해서 보잉으로서는 큰 성과를 거둔 셈이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재사용이 가능하고 7명까지 태울 수 있는 비행기인데 그냥 캡슐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주선이 떨어지면은 낙하산에 떨어져 있는 거 매달고 바다에 떨어지는 모양 있잖아요. 네. 종종 보죠. 네.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네. 이제는 진짜 재사용이 확실한 대세인가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6호 소식도 짚어주시죠. 예, 창어 6호. 창어는 이제 한자로 하면 상아인데 이 달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요. 한자로 읽으면 상아 이렇게 되는데. 창어 6호가 중국의 달 탐사선인데 6월 1일 날 이제 달 뒷면에 착륙했고요. 거기서 이제 로봇팔을 통해 가지고 그 착륙선이 로봇 걸어 다닌다는 얘기죠. 그 달 표면에 샘플을 채취를 했어요. 뭐 드릴하고 쿠플하고 이게 삽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2kg을 채취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모듈이라는 거는 뭔가 기계가 이렇게 부분 레고처럼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붙이면 되고 독립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 기기를 보통 모듈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모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켓이 있어서 쭉 쏘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궤도선은 돌고 있잖아요. 그 궤도선하고 이게 만나야 되잖아요. 그 도킹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엄청난 기술 아니에요? 예전에 물론 이제 아폴로에 달 암스트롱하고 콜린스인가 한 사람은 그 궤도선에 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환할 때 타고 올라와서 도킹을 하고
다시 이제 지구로 귀환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네. 지금도 내나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선에 이걸 샘플을 어센드 그러니까 상승 모듈에 올려서 상승 모듈이 도킹을 하고 이걸 전달을 궤도선에 하고 궤도선에도 완전 재진입 캡슐이 있단 말이죠. 그 전체가 또 다 오는 건 아닌가 봐요. 네. 일부 캡슐 그 재진입 캡슐 안에 무사히 넣는 데까지 성공했다. 그리고 25일 날 이게 이제 지구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게 되면 네. 지구 뒷면의 표본 토양이겠죠. 그 달 뒷면, 뒷면. 예. 토양은 인류가 최초로 갖는 거죠. 네. 그럼 그 분석하면은 달의 성분을 분석하면 또 어떤 신비가 또 풀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렇군요. 네. 자, 중국도 이른바 우주 굴기에 박차를 가고 있는데 그 성과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최근 우주항공청을 새롭게 출범시켰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예, 우리의 이제 의지죠. 그죠? 이제 앞으로 5대 강국을 지향한다고 하는데 그래 되기를 바라죠. 네. 우주항공청 코리아 에어로스페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래서 우리가 미국에 나사가 있다면은 여기는 코리아 나사니까 카사. 예, 오. 카사 앞으로 카사라는 이름이 네. 뭐 언론이나 어디 많이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카사가 한국이 우주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 어떤 중심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이제 모으는데 네. 우주 개발 계획을 보면 이제 32년까지 달 착륙, 45년에 화성 착륙, 또 2,000개 이상의 우주 관련 기업 육성 등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군요. 예. 네. 2045년이면 불과 20여 년 뒤인데 그때까지 화성에 우주선을 보낸다? 와, 의욕이 상당해 보입니다. 다른 우주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늘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성취가 우리의 특기니까요. 한국우주항공청이 인류의 우주 개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당당히 차지하리라 새로운 기대를 품어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과학토픽 조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